변호사님, 네, 아파트 가격이 지역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저희가 내 집 마련 영상 이제 약간 시리즈로 올리면서 1편에서는 매매와 전세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 뭐 두 번째 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지에 네. 대해서 좀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가격 차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냥 관용으로 부동산 하는데 네. 사실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동산에 부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자가 움직일 동자니까 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건물도 움직이지 않고 땅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법률적 관점이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는 네. 건물보다는 땅이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거든요. 아, 땅이요? 땅이. 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영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을 해서 남의 땅을 빼앗아 오지 않는 이상 네. 지구라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네. 그래서 애초부터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땅에서 어떤 땅이 더 좋은지를 보는 걸 입지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부증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토지가. 그래서 결국 제가 땅이라고 했던 게 결국 입지고요. 예. 입지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가 중요하다. 그럼 부동산의 입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입지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부동산 입지라고 하면 네. 보통 크게 네 가지를 봐요. 네 가지요. 첫 번째는 일자리, 일자리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 교통이라고 하면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세 번째는 학교, 학교. 네 번째가 이제 환경인데 네. 왜 이렇게 굳이 누가 네 가지를 만들어서 네 가지 생긴 게 아니고 예. 사람이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 여기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직장이 필요하고 직장을 출퇴근해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애들이 있으면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필요하고 네. 학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편의시설, 백화점, 마트가 필요하고 병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이 필요하듯이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게 네 가지로 나누면 네. 일자리, 교통, 학교, 환경 요 네 가지가 입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입지를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네. 뭐 일단 일자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누구나 아마 일자리와 그렇죠. 집이 가까운 것을 누구나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걸 선호하죠. 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면 네. 삶의 질이 매우 상승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주거를 선택을 할 텐데, 그렇죠. 흔히 말하는 핵심 지역, 서울, 막 강남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회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편의시설도 뭐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집값이 굉장하다는 높죠. 거는 네, 네. 알고 있는데, 뭐 만약에 제 일자리가 핵심 지역 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 생기는 집값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집값이 낮은 곳에 네네. 제 일자리가 있다. 그럼 그쪽에서 주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실거주가 있고 투자가 있는데 네. 실거주는 나한테 편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해도 내가 불편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투자라는 건 이제 수익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광화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광화문에 출퇴근이 편한데 광화문보다 강남에 직장이 많다면 당연히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실거주는 너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특히 서울 사람들의 평균을 보면 네.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지방 얘기를 자세히 할 건 아니니까 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입지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일자리는 강남이 제일 많죠. 네. 강남을 이제 GBD라고 하거든요. 강남에서 이제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GBD라고 하는데 네. 강남, 도심, 여의도 이게 3대 업무지구예요. 예. 강남이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50만 정도? 아래쪽 판교 제외하고도. 예. 그리고 광화문이랑 여의도가 각각 한 50만 정도 되나 60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여의도보다 강남이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 일자리 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광화문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예. 실제 강남이라고 하면 서초역부터 교대역,
그다음에 역삼역, 강남역, 뭐 선릉역, 삼성역까지. 네. 요즘에 보은사까지. 그 테헤란 밸리의 기업들 본사가 모여 있어서 네. 강남 일자리가 광화문, 여의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강남이 일자리 수요가 제일 많고 네. 집값도 제일 비싼 거예요. 그 다음이 업무지구가 이제 광화문하고 여의도인데 일단 일자리에 가장 근접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예. 강남에는 특이한 게 일자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 강남 개발할 때 예. 거기가 이제 택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업무지구랑 주거지역이 많이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강남이라는 어떤 독특한 신도시 개발 역사 때문에 그렇고 여의도하고 광화문은 강남처럼 신도시로 계획한 게 아니라 네. 원래 강북지역에 자연스럽게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 업무지구 근처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광화문에 일하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예. 그냥 강남에는 있어요.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특성은 일자리 주변 자체에 바로 아파트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게 집값을 더 부채질하는 거죠. 근데 도심 광화문하고 여의도는 일자리는 있지만 예.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보통 교통이 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언뜻 뉴스에서 네. 한번 듣기로 교통과 살짝 연관 지어서 이 대중교통 실제 유동 인구에 대해서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강남이나 이런 유명한 핵심지 말고 네. 저희 구로 디지털 네. 단지 네. 그리고 뭐 과산 디지털 단지 이쪽에 또 IT 업계 회사가 그렇죠.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뭐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이거는 그쪽에도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이게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그런데도 직장과 가까운 곳인데 집값은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그 입지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네. 교통과 학군, 환경도 강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만 보는 건 아니고 네. 나머지 세 가지도 강남이 압도적이라 비싼 건 있는데 지금 물어보신 건 일자리에만 한정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만 비교해 보면 일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해요. 예. 하나는 양적이면 하나는 질적이면. 그러니까 양적이면은 사람 수가 많은 거. 네. 근데 강남이 제가 150만 정도 되고 가산 디지털 그로디지털 많아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5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쪽수에서도 강남이 압도적이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질적인 면인데 네. 그 큰 기업이 많아야 돼. 똑같은 일자리도 큰 기업, 연봉을 많이 주고 소득이 높은 기업이 강남 쪽에 몰려 있잖아요. 흔히 대기업이라고 대기업 하는. 그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여의도에도 몰려 있어요. 금융권이 많아서. 그래서 일자리를 볼 때는 양과 질을 보는데 양적인 면도 크고 질적인 면도 좋고 네. 이 두 가지 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단지는 매수도 작고 그리고 연봉도 높지 않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지 일자리가 많은 거랑 관련 짓는 것보다 이게 교통, 학군, 환경 전부 다 따지고 그리고 양과 질을 또 비교해야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교통은 이제 서울은 워낙 네.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역세권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역세권이 집값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그렇죠. 미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자리와 교통은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요. 네. 제가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이라고 얘기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통이라는 게 일자리로 가는 교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3대 업무지구 강남, 광화문, 여의도는 네. 자체 근처에 집이 있는 경우는 강남은 있지만 두 군데는 없기 때문에 강남까지 가는 접근성이 수도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자차로 가기도 하고 지하철도 타는데 예. 지하철이 사실 압도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차나 버스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시에 맞춰 가야 되는 직장인이 많은데 네. 그래서 지하철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분석할 때 보통 지하철로 분석하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강남까지 지하철이 몇 분 걸리냐 이것만 봐도 대체적인 집값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강남 서초는 당연히 바로 앞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송파는 지하철로 얼마 안 되고 예. 그 다음 뭐 강동이 있고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교통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네. 거기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호선으로도 집값이 호선 약간 달라요.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2호선 밑에 강남을 비롯한 그렇죠. 굉장히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형성되어 있고 맞아요. 한데 그러면
이제 학군으로 넘어가 보면 네네. 보통 예전에 흔히 말하던 뭐 강남 8학군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학교 위치가 주는 집값의 영향은 엄청 막대한가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막대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학교가 세 가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영유아나 초등학교는 사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대로변을 건너서 통학을 하면 네. 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소위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있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라고 하거든요. 그 초품화가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아니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냐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학군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학교 학군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그 근거리 배정이에요. 특정 중학교에 가려면 네. 특정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 가고 싶어도 꼭 거기 안 살아도 돼요. 네. 같은 권역에만 있으면. 그래서 학교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좀 커요. 왜냐면 무조건 거기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둔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문에 굳이 이사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중학교를 둔 자녀들은 중학교 때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의 연관성이 크고요. 중학교는 두 가지예요. 네.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 진학률, 좋은 고등학교를 얼마나 가느냐.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학교 간에 이제 성취도가 다 다른데 누구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그 공부 잘하는 중학교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네. 소위 강남권역에 있는 중학교들 그런 학교가 아무래도 성취도가 높고 네. 인기가 많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흔히 좀 뺑뺑이라고 하죠. 뺑뺑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주거 주소로 해가지고 맞아요. 근처에 있는 학교로 학생들을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었고 맞아요. 저 또한 지금 졸업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도 네. 저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원해서 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통학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했는데 그렇구나. 이게 일자리 교통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학군이랑 환경도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굉장히 그렇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초등학교는 연관이 있어요. 네, 환경하고. 네. 오히려 고등학교가 진학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예. 영향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중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또 새롭게 알게 된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입지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지역에 대입을 해서 네. 중간중간에 말씀은 해주셨는데 강남,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뭐 이런 핵심 지역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경기권으로 좀 봤을 때 판교나 네. 아니면 뭐 서울권이지만 목동 이런 곳의 입지와 좀 비교를 해주시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입지의 우선순위는 쉽게 바뀌진 않아요. 쉽게 바뀌진 않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좋은 입지라고 평가했던 강남이 아직도 독보적이고요. 네. 목동은 사실 1980년대 후반에 택지지구로 개발이 돼서 거기 학군이 유명해요. 목동 네. 자체에 직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목동이 강남권하고 아주 멀진 않기 때문에 뭐 여의도는 더 가깝고 여의도나 광화문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면서 학군이 우수하기 때문에 목동이 집값이 높은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판교나 이런 건 이제 판교 신도시 건설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판교는 판교 자체도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요. 30만 정도 될 거야 종사자 수가. 그래서 판교 자체에 일자리도 많고 신분당선 타면 강남까지 30분 안쪽으로 도착하니까. 교통도 좋고. 그렇죠. 교통도 좋고. 만약에 판교가 강남과 교통이 좋지 않고 네. 떨어져 있는데 일자리만 많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파급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판교는 분당에서 이제 강남까지 오기도 좋고 자체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고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갖춘 곳이라서 그리고 신도시라 살기도 좋고. 네. 목동은 이제 과거 학군 그렇죠. 약간 하나로 네. 버티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환경은 좋아요. 목동이 대단지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네, 환경이 가족 단위로 살기 환경이 좋아서. 요즘에 판교는 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네. 지역이어서 또 일자리도 충분히 있고 네. 교통도 괜찮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곳들은 이미 웬만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다면 다 인식하고 있던 지역들일 텐데 그렇죠. 그럼 이런 핵심 지역 말고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네. 앞으로 좀 떠오를 수 있는 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핵심 지역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입지의 4가지 요소 중에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논외로 하고요. 네. 결국 강남까지 접근성이 회복되는 지역, 아. 교통, 요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자체 일자리가 또 많이 새로 생기는 지역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자체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남부 벨트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당 판교에서 용인으로 갔다가 평택까지 가는 이 라인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반도체 일자리가 막 생기고 있어서 일자리 자체만 보면 그쪽이 이제 비전이 있는 거고. 네. 강남 접근성은 기존에 개선되지 않았는데 GTX가 이제 생기니까 네. 경기권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꽂힐 수 있는 지역. A 노선이죠, 주로. 네.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A 노선이 그 강남까지 이제 속도가 워낙 빨라지니까 네. 그런 데가 이제 집값을 아마 그 옛날하고 다르게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학군하고 환경은 네. 잘 안 바뀌어요. 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학군이라는 거는 중학교가 갑자기 생겼다고 뜨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선배들이 누적돼야 되거든요. 그게 최소한 10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새로운 중학교에 1기로 들어갔으면 네. 거기서 최소한 10년 정도 성과가 나와야 좋은 학교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단발성을 믿지 않아요, 엄마들이. 네. 그래서 학군의 우선순위가 의외로 잘 바뀌지가 않아서 뭐 예컨대 신도시에 어떤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학군이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워낙 좀 인원수도 많이 줄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더 쏠림 현상이 심하고 환경은 이제 편의시설하고 자연환경인데요. 네. 환경도 예컨대 어떤 신도시가 개발돼도 네. 거기 인프라가 깔리는데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의외로 환경의 우선순위도 잘 바뀌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네. 순위상으로 역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역전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는 경기 남부권 벨트 그리고 GTX로 교통이 좋아지는데 그 교통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특히.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좋은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이 약간 지금 핵심 지역에서 파생되는 느낌으로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GTX가 그렇죠.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때문에 지금 뭐 화성 동탄 비롯해서 그렇죠. 네, 맞아요. 파주 운정도 약간 시동 걸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확률이 좀 그렇죠. 높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될까요? 이런 입지의 같은 기준을? 지방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도권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네. 근데 인천은 조금 특색이 있는 게 인천은 수도권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특색을 갖고 있어서 조금 이중적인 도시 같고요. 네.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는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네. 서울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랑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네. 지방은 도시마다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 지방별로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데요. 예. 수도권과 지방만 비교하면 지방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방은 작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강남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방은 지하철이 많이 없고 핵심 일자리까지 누구나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도시 끝까지 1시간 만이면 다 가니까 네. 거기서 뭐 20분이 빠르다 30분이 빠르다 별로 의미 없고요. 일자리가 또 모여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대부분 자차를 자차로 이용해서 맞아요.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는 수도권하고 다르게 업무 지구까지의 어떤 교통 접근성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학군이 더 중요해요. 특히 지방 대구 같은 데는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는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네네. 대구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구로 수성구거든요. 네. 거기가 집값이 비싼 이유는 학군이 좋아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네.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 교통이 가장 중요하고 네. 지방은 도시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자리 교통보다는 학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방은 신축인지가 좀 중요해요. 신축의 역. 네, 제가 맨 처음에 건물보다 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지방의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방에는 땅보다 건물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좋은 지역에 살다가도요. 네. 갑자기 저기 새 아파트가 좋은 데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동해버려요. 아. 어차피 거리가 짧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건물이 좀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입지를 평가할 좀 다르게 봐요. 아, 아예 기준을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네요.